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회계 배우는 사람들이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 대손에 대해서 합시다. 대손이 뭐다냐? 대손이 큰 손인가? 막 이런 분들.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급수에 상관없이 대손은 다 나옵니다. 완전 생기초 때부터 최고 수준에 갈 때까지 대손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옵니다. 그 난이도가 차이 날 뿐이지. 어쨌든 대손은 계속 나오니까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다음은 자, 이제 대손 뜻부터, 대손이란 이거부터 갑시다. 대손이 뭐다냐 했더니 채권. 또 채권이 뭐다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채권은 받을 돈이죠. 받아야 될 돈. 대표적으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또는 대여금이나 미수금, 이런 받아야 될 돈, 그게 채권이죠. 그게 매출 채권이냐, 이제 매출 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이냐, 이게 다를 뿐이지. 어쨌든 당연히 받을 채권을 거래처가 파산했거나, 뭐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됐거나 뭐 등등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망했다, 도저히 내가 받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럴 때 이제 장부에서 제거, 포기해야죠. 안 될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 쓴다고 또 받을 것도 아니고, 이미 망했다. 이미 망했는데 내가 채권자 순위를 따져보니까 28,764번째야. 나한테 올 가능성이 없어. 한 20번까지 가면은 재산 딱 날라가게 생겼어. 그럼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원래는 채권 자산이잖아요. 자산이었는데 포기하고 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 쓰는 말이 대손상각비라는 판관비. 참고로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라는 판관비 처리하는데, 매출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판관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이게 뭐다냐, 이런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론 강의를 아예 처음부터 들으시는 게 좋고요. 이번 시간은 특강 개념이라 짤막하게 요약만 할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채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어서 장부에서 제거하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예제, 대손 발생의 기본 예제를 보시면, 거래처 행방불명돼 가지고 외상매출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서 대손 처리했다. 대손 처리했다는 얘기는 못 받을 걸로 이제 확정돼서 장부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원래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죠. 차변에 있던 걸 없앨 때는 대변으로, 반대쪽으로 보내는 걸 역분계. 원래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것이었다. 그거를 대변으로 없애주고, 자산 감소죠. 자산을 감소시키고 그만큼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쓰는 말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우리가 판관비라고 하죠.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제거시키고 대손상각비로 바꿔주는 거. 우리 생기초 때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오죠.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이었던 거를 비용으로 바꿔준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상각이에요. 상각. 그 자산을 장부에서 없애주는 게 상각, 그리고 비용 처리할 때 쓰는 말이 상각, 대손상각비, 이런 비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이 비용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산을 없애주고 비용으로 바꿔주는 절차를 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걸 대손. 결과적으로 대손된 것을 장부에서 없애주고 비용 처리한다. 그거를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 발생하면 채권 없애주고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쉽게 안 나오겠죠. 물론 이것도 기본은 되지만 문제는 실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부터 합니다. 대손 예상. 우리 회계학에는 이렇게 예상하는 거, 추정하는 거, 또는 추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 대손되지는 않았지만 대손될 걸로 예상을 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너무 길게는 안 할게요. 그래서 예제 2, 결산 때, 기말 결산 때 매출 채권의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다. 이때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다는 소리가 곧 대손으로 예상하다는 소리랑 같은 말입니다. 엉딩이나 방딩이나 궁딩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 채권 5천만 원에 2%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의 2%가 100만 원이죠. 그럼 차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판관비죠. 판관비라는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지금은 예상한 거잖아요. 진짜로 대손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서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이 앞 페이지에서 대손이 실제 됐을 때는 그냥 외상매출금을 없애줬잖아요. 바로 제거시켰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 예상만 한 거기 때문에 직접 빼주지를 않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 이거 이제 T자로 표시한 거는 이제 차변 대변 표시고, 만약에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가정하자면 외상매출금 채권 장부상으로 5천만 원이다. 그러나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그 중에 2%에 해당되는 만큼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회수할 수 없구나 라고 이제 우리끼리는, 회계 배운 사람끼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이때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의 간접적인 차감 항목입니다.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거고, 이렇게 어떤 계정을 간접적으로 가산해 주거나 차감해 주는 성질을 가진 걸 평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손 충당금 그러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줄여서 자산의 차감 항목 또는 평가 계정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변에 있으니까 이걸 부채다, 부채라고 해도 돼, 외워, 이러죠. 이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렇게 배운 사람은 다시는 배우지 마세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부채였어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부채라고 하면 안 돼요. 대변에 있다고 부채성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치세요, 빨리. 그래서 얘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줄여서 그냥 평가 계정 또는 자산의 차감 항목. 자, 엉덩이나 방덩이나 비슷하지만 절대 부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매출채권에서 충당금을 매출채권의 2%에 해당되는 만큼 충당금을 설정했다. 바꿔 말하면 대손될 걸로 예상됐다. 그리고 비용 처리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도 인정돼요. 그리고 요거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매출채권이 2%라며요.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매출채권 하면 외상매출금도 있고 받을엄도 있는데, 문제에 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외상매출금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2%에 해당되는 만큼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자 여기서 5천만 원에서 그럼 100만 원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4,900이죠. 그 금액을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이다, 또는 실현 가능한 금액이다, 실현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문제 읽다가 매출채권의 장부금액 또는 매출채권의 순실현 가능액 나오면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에서 충당금을 뺀 금액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 계정과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었죠. 평가 계정이었죠. 그럼 반대쪽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방금 문제 앞에서 매출채권의 몇 %를 충당금으로 설정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나타내면은 이 매출채권 기말 잔액에 문제에서 나온 퍼센트, 만약에 문제 나올 때는 1%나 2%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론에서 나올 때는 2%, 실기에서 나올 때는 1% 이렇게 나옵니다. 1에서 2%가 나오는데 그걸 곱한 금액이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이에요. 이왕 하는 거 나중에까지 생각하자면 이 외상매출금 계정 구조와 대손 충당금 계정 구조는 아예 머릿속에 빡 심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 전기 2월,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 차기 2월,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출금의 자산이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죠. 외상매출액이 차변이고 회수 대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배우면 대손 발생도 여기 나오죠. 대손 발생.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자산하고 반대쪽. 그래서 자산은 차변이 증가지만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증가합니다. 반대쪽이니까. 그래서 기초, 전기 2월 대변, 기말, 차기 2월 차변. 이때의 기말 잔액은 무조건 매출채권 기말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오늘 이후에는 이 기말 잔액을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곧 매출채권의 단기말 대손 추정률을 곱한 추산액이다.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라고 정리해 두세요. 다시 대손 충당금은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은 차변이고요. 대변이 추가 설정,
추가 설정할 때 분계가 차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좀 전에 해봤잖아요. 좀 전에. 그래서 충당금 계정 대변에 충당금 대변의 상대 과목이 대손상각비라고 적히잖아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갈 금액이다 그 소리예요. 추가 설정액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차변의 대손 발생. 그래서 이 차대변의 구조가 뭐뭐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꼭 외워두시면 좋고,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한 금액이 대손 충당금의 기말잔액이 된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결산 때 매출 채권 5천만 원에 2%, 아까랑 똑같죠? 2%를 충당금으로 설정하다. 다른 말로 하면 대손을 예상했다. 같은 말이랬죠? 같은 말입니다. 단 결산 수정 전에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다. 지금까지는 단서가 없었죠. 자,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5천만 원에 2%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지. 그럼 5천만 원에 2%에 해당되는 100만 원을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장부에 보니까 30만 원이 있어. 그렇다면 정답은 배우신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 매출 채권에 2% 설정해야 되니까 매출 채권에 2%에 해당되는 100만 원을 설정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30만 원이 이미 있어. 그럼 정답은 나머지 70만 원만. 70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이걸 설정하면 결과적으로 100만 원이 되죠. 최종적으로는 매출 채권의 2%에 해당되는 100만 원이 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금액에 70만 원, 이 차액 이거 어떻게 나왔나 확인해 봐요. 이거 70만 원만큼만 추가 설정, 추가하는 거죠. 추가 설정해서 결국은 100만 원 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때 70만 원 어떻게 나온 거냐? 말로 하면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추정률 %를 곱해서 충당금 잔액을 뺀 요거 이미 장부에 남아있던 충당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 설정하거나 환입시키는 요 제도를 요 방법을 차액보충법이다. 보충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 볼 때 보충법에 의하여 처리하라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대손 추정률을 계산하고 매출 채권의 몇 % 이걸 계산한 다음에 장부에 남아있는 충당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 설정하거나 환입시킵니다. 보통 시험에는 99% 추가 설정이 나옵니다. 이 분계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은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지. 이 7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를 말로 해야 돼. 그럼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한 거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 차액만 분계한 거다. 차액만. 그래서 차액 보충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정리 잘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잠시 후에 보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예제 4번. 사실은 요거 아까 추가 설정하거나 환입되는 경우인데 99%가 추가 설정이랬죠. 예제 3번. 이거는 앞으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 보세요. 매출 채권 5천만 원에 2% 똑같네. 그럼 5천만 원에 2%면 원래는 그럼 520 100만 원이 설정돼야 돼. 근데 충당금이 이미 120만 원 있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는 매출 채권에 2%에 해당되는 100만 원만 남아야 돼. 근데 이미 120이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 남아야 될 금액은 1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추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빼줘야 되잖아요. 빼줘야 되니까 역분계돼. 그럼 충당금을 없애줘야 되니까 역분계해서 반대쪽 차변에 와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충당금을 차변으로 와서 없애주고 그리고 대변에 환입이라고 써줍니다. 환입. 그래서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결국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20만 원. 120만 원에서 20만 원 빼서 100만 원 되는 거지. 이 분계 원리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차액보충법, 줄여서 그냥 보충법은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한 다음에 장부에 남아 있는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 차액만 가지고 분계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 설정하지만 지금처럼 마이너스, 즉 추정액이 100만 원인데 충당금이 120이니까 마이너스하면 마이너스 20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0. 그럴 때는 환입시킵니다. 환입시킬 때 분계는 이렇게. 이때 참고로 대손상각비는 아까 판관비라고 했어요. 근데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관비의 마이너스입니다.
판관비의 마이너스 차감 항목이에요. 뭐 이건 뭐 이번 시간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로 해두시고, 그래서 대손 예제 3번하고 4번을 잘 비교해봐요. 예제 3번하고 4번 요거를 잘 비교해서, 사실은 3번이 거의 대부분이고 4번은 잘 안 나오지만 이것도 참고해두세요. 그래서 대손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 추정률을 곱하고, 즉 추산액이죠. 추산액을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추산액을 구한 다음에 장부사항에 남아있는, 즉 문제에 주어진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 차액만 가지고 추가 설정하거나 환입시키게 된다는 점,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완전히 생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딴 나라 말처럼 들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대손을 배우는 사람마다 너무 쉬워, 아우 쉬워,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제가 30여 년 강의를 했는데 대손 얘기하면 눈이 멍해지고 이제 입 벌어지고 막 이러지, 아싸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귀에 피가 나도록, 눈에 피가 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이해하셔야 돼. 사실은 간단한 건데 이것도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손 예상할 때 분계, 대손 예상할 때 분계는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기본, 단 드물게는 차변에 지금처럼 충당금 그리고 대변에 환입, 이렇게 드물게는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는, 근데 이거보다는 보통은 앞에 있는 예제 3번처럼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자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 이제 실제, 그리고 전산의 예를 기준으로 100회 이후, 100회 이후 것만, 지금 최근 것만, 지금 이제 108회 시험 볼 차례거든요. 최근 것만, 옛날 거까지 하면 끝도 없으니까 실전 문제 갑시다. 결산일 현재 기말이죠. 외상 매출금의 1% 대손을 예상했다. 대손 예상하는 걸 다른 말로 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손 예상이나 충당금 설정이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죠. 103회 전산에게 1급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실제 시험 볼 때는 숫자가 좀 간단하게 안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매출 채권의 1%를 먼저 곱해. 그런 다음에 장부에 남아있는 충당금 있죠. 123,500원을 뺀 나머지를 추가 설정하면 됩니다. 추가 설정, 왜냐하면 1억 3,700 얼마의 1%가 137만 얼마거든. 137만 얼마에서 12만 얼마 빼면 120 얼마가 추가 설정됩니다. 추가 설정, 물론 계산기 눌러보면 돼요. 여러분은 눌러보세요. 근데 지금 계산기 누르라고 했지만 진짜 시험 볼 때는 누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이거 실기 문제잖아요. 실기 문제에서는 진짜 1초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실기 강의할 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원리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매출 채권의 1% 곱한 추산액을 구한 다음에 충당금, 여기 장부에 남아있는 충당금을 뺍니다. 뺀 나머지를 추가 설정하는데 그 금액이 대충 120 얼마예요. 120 얼마 나왔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분계는 정해져 있으니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이 금액이 요거 장부에 남아있는 매출채권,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의 1%를 먼저 구해라. 그런 다음에 장부에 남아있는 충당금을 빼라. 이걸 마치고 나면, 이걸 마치고 나면 요건 제가 PPT를 안 했는데, 외상매출금 금액은 그대로 1억 3,750만 6천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결과적으로 요 매출채권의 1%에 해당되는 137만 5,060원이 될 겁니다. 그럼 12만 3천 얼마에 120 얼마를 더하면 결국은 130 얼마가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 결산 후에는, 결산 후 결국 재무상태표에는 결국은 여기서 이걸 뺀 1억 3천 얼마에서 130 얼마를 빼니까 1억 3천 600 얼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이 얼마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전 문제였어요. 한 번 더 실전 문제 또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1%를 대손충당금 설정해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외상매출금의 1%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금액이 결국은 얼마가 돼야 되냐? 4억 얼마니까 1% 곱하면 457만 9,110원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장부에 62만 얼마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걸 뺀 나머지만 추가 설정하면 되죠. 그럼 충당금이 대변에 오겠지. 그럼 대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450 얼마에서 60 얼마 빼니까 390 얼마가 되는 겁니다. 추가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합니다. 그 충당금이 늘어나고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이 금액 어떻게 나왔나 아시겠죠? 어쨌든 다시 이 금액의 1%를 먼저 곱해라. 1%를 곱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대변에 있는 충당금 62만 5천 원을 뺀 나머지만큼 추가 설정, 그게 390 얼마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계산기 안 눌러도
아니다. 지금은 눌러야 되겠다. 근데 진짜 시험 볼 때는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돼. 1초면 돼. 1초. 뭔 얘기인지는 나중에 실기 강의 때 만나 뵙시다. 100일의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이에요. 특별회차라고 있었죠. 모르면 그냥 전산회계 1급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결산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 결산을 마치고 나면 외상매출금 잔액은 4억 5,791만 1,000원이 되고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요거의 1%인 457만 9,110원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60 얼마 있었는데 390 얼마를 추가 설정했으니까 결국은 450 얼마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회사는 4억 5,700억 정도를 받을 게 남았는데 충당금이 450 얼마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회수 가능한 채권은 4억 5천 얼마에서 450을 뺀 대충 따지면 4억 5천 300 얼마, 4억 5천 300쯤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회계 배운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실전 문제 계속 갑니다. 또 있습니다. 실전 문제 매출 채권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두 개나 있습니다. 똑같이 1%입니다.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충당금 설정을 다른 말로 하면 대손 예상이죠. 같은 얘기고 보충법 정확히는 차액보충법이죠. 차액만 즉 대손 추산액과 충당금 잔액의 차액만 설정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외상매출금의 1%를 먼저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50만원 대손충당금 요거 빼는 거죠. 여기서도 6천 얼마에서 곱하기 1%를 한 다음에 요걸 빼는 거죠. 요걸 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3억 5천 얼마에서 1% 곱하면 350 얼마 거기서 50만원을 빼면은 대충 300만원쯤 되고 얘는 62만 얼마 1% 곱하면 62만 얼마니까 62만 얼마에서 30만원 빼니까 30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300 얼마 30 얼마라고 했잖아요. 물론 계산기를 정확히 두드리면 352 130 000 곱하기 1% 마이너스 50만원 하면 3021 그래서 외상매출금 충당금을 늘려주고 추가 설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걸 더하면 얼마냐 350 얼마잖아요. 요거 이 3억 5천 얼마에서 1% 곱한 게 350 얼마예요. 받으러 옴 충당금 30만원 있었는데 32만 얼마가 늘어나니까 60 얼마가 됐죠. 그럼 6,200 얼마의 1%가 60 얼마가 되죠. 62만 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똑같은 과목이니까 하나로 묶고 그리고 대변의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거 받으러 온 거 실기할 때는 이건 109번이고 얘는 111번이잖아요. 실기할 때는 대손상각비는 8355 근데 이걸 우리가 손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죠. 결산자료 입력 그 위에 들어가서 대손상각 클릭만 하면 됩니다. 1초도 안 걸려. 클릭만 하면 끝나가 아니라 끝납니다. 1초면 됩니다. 실기할 때는. 다만 지금은 이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푼다라고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비에 분개를 하고 있지만 실기에서는 그냥 1초면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뭔 소린지는 실기 때 합시다.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물론 계산기 누르면 352 130 000 곱하기 1% 마이너스 50만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 62 200 000 곱하기 1% 마이너스 30만원에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분계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됐죠? 그 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이건 세무이급이야. 회계이급도 아니고 세무이급이야. 106회 때 매출채권의 1%를 충당금 설정했다. 보충법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게 보충법이잖아요. 그럼 똑같아. 그럼 외상매출금 계산기 들고 물론 실기에서는 실제 시험 볼 때는 계산기 들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대손상가 F 상단에 있는 대손상가 클릭한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만 놔두고 나머지는 빵빵빵 지운 다음에 근데 어떤 분은 또 안 지워도 된다고 가르쳤나봐. 환장했어. 문제에서 매출채권에 대하여 설정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만 해야지 대여금이나 미수금 하면 틀린 거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나봐. 그것도 유명한 사람인데 잘못 배우는 사람 너무 많아.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매출채권이에요. 그 매출채권만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반드시 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정답입니다. 물론 우리 시험은 너무 관대해가지고 뭐 그것도 맞다고 해줄게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실무에 나가면 그러면 뒤지게 욕먹고 그냥 잘립니다. 진짜로.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해야 됩니다. 0으로. 그러니까 매출채권 놔두고 나머지가 있으면 0으로 만들어줘요. 그건 실기 시간에 합시다. 또 다시 결론은 그럼 계산기 들고
실전에서는 계산기 필요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여기서는요 논리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자 계산기 들고 516-000-000 곱하기 1% 그럼 516만 원이죠.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이거죠. 마이너스 200만 원. 그 516에서 200만 원 빼니까 316이 되겠지. 좀 이따 확인해 봐요. 316이고 316만 원. 받으러 오면 167,760,000 곱하기 1% 마이너스 60만 원. 그럼 160 얼마에서 60을 빼니까 100이 되겠죠. 100만 7천 얼마가 되겠지? 10776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이렇게 되겠지. 316만 원하고 107만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107760 이렇게 나오죠. 저는 만 단위로만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차변의 대손상가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실기를 내가 직접 입력한다면 835 대손상가비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일단 지울게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포인터 지우개. 이거 PPT 할 때는 이거 되게 불편하더라고 이거. 다시 또 어디가 포인터 펜. 되게 불편해요. 요게 835번. 835번 대손상가비. 그리고 외상매출금 충당금은 109번, 받으러옴 충당금은 111번 이렇게 되죠. 뭐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실기에서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근데 보다시피 회계 2급에도 나오고 회계 1급에도 나오고 세무 2급에도 나오고 근데 내용은 똑같아. 숫자가 조금 복잡해 보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하면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실기에서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계속해서 대손 예상할 때 분계가 대손상가비, 대손충당금, 대손상가비, 대손충당금 이것만 지금 정리하시라고요. 넘어갑니다. 실전 또 있습니다. 실전 또 있어요. 아직도 더 있어. 봐요. 당사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채권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대요. 대손충당금 설정, 다른 말로 대손예상,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고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충법, 뭐와 뭐의 차액, 정확히는 차액보충법이잖아요. 정확히는 차액보충법, 뭐와 뭐의 차액, 대손추산액과 장부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의 차액을 뺀 나머지만큼 추가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대여금도 있어.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기타 채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가비가 떠올랐으면 공부를 잘한 거죠. 쌍따봉. 요즘 참 따봉도 안 하지. 어쨌든 최고예요. 자, 그리고 103회하고 107회 세무이급 문제입니다. 자그마치 세무이급. 근데 똑같아요. 숫자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계속해서 1%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 가끔 여러분 헷갈리게 하라고 일부러 외상매출금은 2%, 받으러움은 1%, 나머지 1% 이렇게 하나만 2%, 나머지 1%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1%입니다. 그러면 계산기 들고 695-788-470 곱하기 1%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515 그럼 대충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 690 얼마고 510 얼마 빼면 대충 690에서 510 빼면 대충 180만 원쯤 되죠. 대충.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157760 곱하기 1% 마이너스 15만 5천 원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대충 이건 150 얼마고 15만 원이니까 140 얼마쯤 돼요. 157에서 15를 빼면 142쯤 되겠네. 대충. 그 다음 대여금은 9천만 원에 1% 곱한 다음에 충당금 빵원이니까 그냥 90만 원이지 뭐. 저는 만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죠. 중요한 건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는 대손상가비지만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가비라고 해야 돼요. 손으로 입력한다면. 근데 실기할 때는 손으로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버튼만 클릭하면 돼. 1초도 안 걸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분계를 한다고 가정하면 기타의 대손상가비입니다. 중요한 거죠. 얘는 영업의 비용, 얘는 판관비입니다. 얘는 800번대고 얘는 900번대예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충당금이고 그 다음 이것도 충당금은 똑같은데 실기할 때는 왜 외상매출금 플러스 1번 109번 받으러 온 플러스 1번 111번인데 이건 대여금이 몇 번인지 몰라요. 대여금 플러스 1번이지 그죠? 어쨌든 대여금 플러스 1번 실기 시간에 합시다. 아까 90만 원이라고 그랬고 180만 원이라고 그랬고 142만 원쯤 뒷자리는 저도 몰라요. 지금 암산했으니까 계산기 지금 아직 안 눌렀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변의 대손상가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리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가비 그리고 대여금 플러스 1번 대손충당금 이건 실기 시간에 하시고요. 자 이론 시간은 이렇게.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냥 버튼 하나 클릭하면 끝.
됐죠? 그러니까 개수가 좀 많아졌을 세무이급이니까 개수가 많아졌다 뿐입니다. 그리고 107에 103에 거의 비슷해요. 107에는 아마 이거 두 개만 있었다. 어쨌든 비슷할 거예요. 비슷합니다. 자, 그다음 실전 6번. 재밌는 문제 나왔죠? 잘 보세요.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냐? 아까 앞에서 기억납니까? 뭐가?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과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있고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이 있던 거 기억납니까? 에? 그럼 외상 매출금 요 기말 잔액하고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하여 문제에 주어진 퍼센트를 곱하면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나온다. 기억납니까?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면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 물어본 게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잖아요. 그럼 기말 매출 채권에 대손 추정률을 곱하면 됩니다. 기말 매출 채권의 1%를 설정했대. 그럼 기말 매출 채권만 구하면 이게 1%니까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근데 기말 매출 채권이 1,000만 원이야. 엥? 엥? 그 중간에 지금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는데 기말 매출 채권이 나와 있어. 그럼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이게 1,000만 원. 그럼 1%면 10만 원? 10만 원? 그럼 10만 원 어디 갔어? 답이 1번인데? 맞나요? 응, 맞대. 답이 1번이래. 그럼 위에 뭐라 막 써있는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아무 필요 없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만 있으면, 확실히 알고만 있으면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한 금액이 대손 충당금.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메모해드렸잖아요.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무엇이라고라?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당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막 이렇게 당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이렇게 메모까지 해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기말 매출 채권이 나와 있고 대손 추정률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것만 딱 하면 답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럼 이건 왜 나왔냐? 그 결론적으로 이 문제 할 때는 다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과정대로 해보면 기초의 충당금이 15였대. 아까 이거 구조 기억납니까? 기초가 대변이다. 15만 원이었다. 그리고 전년도에 대손 충당과 상계 처리하였던, 바꿔 말하면 대손 처리한 거죠. 바꿔 말하면 대손 처리했던, 대손이 발생되었던 거래처 짠이 상사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대요. 이건 좀 어렵지만 분계로 표시하면, 이거 분계할 줄 알아요? 분계로 표시하면 차변에 현금 받았다고 치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대손됐던 걸 받으면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럼 충당금이 20만 원 늘어나요. 그럼 대변에 회수되면서 충당금이 20만 원 늘어나서 35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매출 채권은 이 1,500이잖아요. 그리고 1,500만 원의 1%가 얼마게요? 그게 15만 원이요. 그게. 이게 기말 잔액이 단기말 추산액이면 기초 잔액은 전기말 추산액이지. 1,500만 원의 1%. 그리고 결국 기말 잔액이 10만 원 돼야 돼. 근데 수정 전에 여기 충당금이 35만 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5만 원을 없애줘야 돼. 25만 원을 환입시켜줘야 돼요. 물론 이 문제에서 환입이라고 물어보진 않았죠. 추가 설정이 아니라 환입이라고 물어보진 않았죠. 만약에 기말 결산 때 분계를 하라고 요구했다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자, 이 기말 되기 전에 충당금 잔액이 35만 원인데 기말에 있어야 될 금액은 10만 원이다. 10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럼 25만 원을 빼야죠. 그럼 대변에 있던 충당금을 차변으로 보내주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이해를 했다. 심지어 제가 이걸 설명하기 쓰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하산해도 돼요. 그렇다 진짜 가지는 말고 좀 남아서 다른 것 좀 들어요. 적어도 요 대손 예상은 하산해도 된다고요. 아예 가지 마시고 좀 남으세요. 이왕 남은 김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이거 올리는 게 좋은 거 아시죠? 구독이나 좋아요가 있어야 이 채널이 활성화돼서 안 하면 몰라도 이왕 하는 거 아셨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눌러주세요. 지금 이거 배우는 거 100만 원짜리 특강이에요. 1시간에 100만 원짜리야. 자, 어쨌든 다시 이 분계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결론적으로 답 찾는 거는 솔직히 1초면 되죠. 이것만 알면 기말 매출 채권의 추정률을 곱한 금액이 충당금 잔액이다. 이거면 그냥 이것만 알면 1%면 됩니다. 계산기도 필요 없어. 딱 하면 바로 답이 나와.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얼마나 재밌어. 이게 회계 2급짜리 문제입니다. 어이? 회계 2급짜리 문제 치고는 너무 어렵지 않아? 근데 답만 찾는 건 결론적으로 진짜 1초면 되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1급짜리 회계 1급 전산회계 1급짜리인데요. 비슷해요. 자, 물어보는 게 매출채권의 1% 충당금 설정한다. 대손을 예상한다. 같은 얘기죠. 엉딩이나 방딩이나 궁딩이나. 그리고 결산 때 인식할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 바꿔 말하면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적힐 금액이 얼마냐 묻는 겁니다. 자 1월 1일 기초죠. 그리고 12월 5일 대손이 발생했대. 그럼 기초가 100만 원 있었고 대손 발생하면 충당금으로 메꿔주잖아요. 뭔 소리인가 전혀 모르겠다. 그럼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원래. 그럼 결국 수정 전에 충당금 잔액은 5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기말 잔액이 2억 원이야. 그럼 2억 원에 1% 하면 200만 원이죠. 거기서 수정 전에 충당금 50만 원이니까 그럼 이게 얼마라고요? 200만 원. 그 50만 원 빼면 150만 원을 추가 설정해야 돼. 그럼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차변에 대손상각비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150만 원 분개해야 돼요. 어쨌든 요거 추가 설정할 금액, 요거 추가 설정할 충당금은 150만 원이다. 이미 구했죠. 그게 답이 2번이 됩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리고 이것도 T계정을 그린다면 여기다 그릴게요. T계정을 그린다면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 기말잔액이 2억이잖아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을 그렸을 때 이 기말잔액 여기에 적힐 금액은 2억 원의 1%, 2억 원의 1%니까 200만 원이 적혀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자 기초잔액, 기초잔액이 충당금이 100만 원 있었대요. 100만 원. 그리고 대손이 발생하면 충당금 메꿔주잖아요. 충당금이 대손 발생 50만 원. 그럼 수정 전에는 100에서 50 빼는 50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말에는 결국은 200이 있어야 돼. 그럼 결국은 나머지 150만 원만큼을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된다. 충당금 계정 구조 그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응용해도 됩니다. 기말 잔액의 1%가 충당금이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차익을 추가 설정하는 거.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론을 전혀 안 배운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특강은 아예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지금 정리하고 보다시피 기출문제 나온 것까지 확인하는 절차잖아요. 특강이야. 이게 1시간에 100만 원짜리 특강이에요. 100만 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100원만.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대손 예상만 먼저 잘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대손 발생 그리고 상가채권 추심까지 이어집니다. 나가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제발.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